말초신경 혈액순환 장애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손발끝이 시린 증상인데 제가 20몇 년간을 이 증상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머리, 심장, 콩팥, 신장 있죠, 콩팥, 그리고 이제 종아리, 발등 등에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증상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겨울에 수돗물을 뭐 전날 저녁에 다랑 이제 고무다라이 통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을 잔뜩 담아 놔놓고 밤새 이제 얼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큰 고무다라이에 이제 얼음이 이제 얼어 있죠. 그 얼어 있는 이제 얼음을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머리를 박아가 머리를 이제 담그는 거죠. 담가갖고 이제 감고 세수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겨울에 이제 샤워 같은 경우도 그냥 수도가에서 찬물로 그냥 알몸에 그냥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죠. 막 미쳤다 어쩌다 그러면서 뭐 도시에 사는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온다고 연락이 오면은 이제 앞에 동네 앞에가 이제 내과니까 내과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물고기를 잡아갖고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소주를 마시고 그렇게 했죠. 또 뭐 동네에 있다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갖고 이제 지내다 보면은 야 오늘 저녁에 뭐 술 먹자 하면은 이제 낮에 겨울 그 한겨울에 내과에 가가지고 옷 둥둥 걷고 막 하루 종일 내과에서 물고기 잡는 거죠. 물고기 잡아갖고 매운탕 끓여가 또 친구들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소주 먹고 하는 거죠. 뭐 겨울에 되면 이제 개구리를 이제 잡았었거든요. 개구리 잡아갖고 뭐 튀김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안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뭐 촌이다 보니까는 겨울에 이제 눈이 오면은 막 마당까지 이제 마당에 막 무릎까지 눈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반바지에 런닝 이 상태로 그냥 하루 종일 눈 치우게 하는 거예요. 눈이 계속 내리거든요. 쌓이고 또 쌓이는 겁니다. 치워도 끝이 없죠. 그렇게 이제 그 촌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족냉증이 오더라고요. 수족냉증이 이제 오게 됐는데 이 수족냉증이 오면서 어떤 적이냐면은 한겨울에도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도 발이 시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수면 양말은 이제 신게 되면은 겨울 시작될 때 신으면은 그 해 5월달까지 신는 거예요. 4월 말 5월 초 돼야 이제 벗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면 양말 신을 때 이제 참 그간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발에서 냄새 나는 무좀 증상도 있었는데 수면 양말을 신으면은 수면 양말에 땀이 맺히거든요. 땀이 맺히면은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도 막 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일어나고 잠자리 들어가고 뭐 물론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발 씻는 건 당연하지만 외출 후에 아침에도 일어나면은 세수할 때 발 씻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에 이제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나면서 막 이제 냄새도 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 막 사무실에 이제 근무를 하면은 이제 수시로 이제 발가락 끝이 시려가지고 사무실 앉아 있어도 뭐 온풍기 돌아가도 난방을 해도 막 발끝이 시려가지고 발 뒤꿈치로 한쪽 발끝을 막 쿵쿵 이렇게 찢는 거죠. 그래야 막 피가 통하는 것 같고 잠시 괜찮은 게 한 2-30분은 괜찮은 거예요. 2-30분 뒤엔 또 찌어야 됩니다. 발끝으로. 그래야 뭐 피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 손발이 시린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실내에 있어도 막 손이 꾸덕꾸덕하고 막 계속 주물러야 되고, 겨울에 장갑을 껴도 그냥 이래 손가락을 오므리 갖고 손바닥에 이래 끼고 있어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이제 이런 저거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 뭐 이제 당연히 수면 양말 신으니까 내복도 당연히 입는 거죠. 내복을 입고 하면은 이 입은 내복이 4월 말, 이것도 4월 말 5월 달 시작돼야 내복을 이제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겨울에 그 찬기가 빨리 안 가는 거죠. 봄을 느끼는 것도 그만큼 이제 늦게 느끼는 거고. 그래 이제 수족냉증이 이제 심한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5, 6월 달에도 뭐 불 앞에서 손을 째야 온기가 느껴지고 뭐 이런다고 이제 제가 직접 보기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참 많이 피곤하죠. 막 손이 꾸덕꾸덕하게 내잡고 이러니까. 남자다 보니까 저는 창피해갖고 이런 말을 누구한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뭐 상의할 내용도 아니고. 고작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민간의학으로 하는 게 뭐 손끝에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빼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막 손발 20군데를 손톱 밑에 발톱 밑에다가 찌르면은 꾹 누르면은 막 한 1m씩 피가 쭉쭉 나가잖아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어떤 적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피가 1m씩 쭉쭉 뽑아져 나가는 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했었는데, 자연정형요법을 이제 제가 이제 학습을 하고 익히고 이제 실행을 하면서 오늘 갑자기 이제 손발 시린 증상, 수족냉증 이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혈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 말초신경이라는 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게 손가락 끝하고 발가락 끝이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찬기운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뭐 밝혔다시피 특히 심장이 엄청 안 좋지 않았었습니다. 뭐 심장이 뭐 불규칙하게 이제 막 뛰어서 그 박동이 불규칙한 거 부정맥이라는 거는 뭐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부정맥이잖아요. 그럼 막 수천 바늘로 막 찌르는 증상.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가슴을 꽉 조입니다. 조이면은 막 누구 그냥 바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증상.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이제 막 동시에 복합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그 안 좋은 증상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이런 형태의 심장이었으니까 뭐 말초신경 혈액순환 장애야 당연한 숙명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뭐 심장에서 이제 이런 증상을 이제 겪고 있다 보니까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한 기적과 같다,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혈관 사진 같은 걸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아시고 하지만은 우리 몸 인체 전체는 이제 뼈가 있으면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게 혈관입니다. 혈관. 물론 신경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이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자그마한 모사혈관이 또 이제 피부 바깥 세포까지 다 모든 게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피부 끝에 영양분과 상소를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이 모세혈관이 피부 끝에 영양분과 상소를 공급 못 해주면은 피부가 죽어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제 피부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 저 뭐 무수히도 많은 이제 혈관들이 일부가 막혀서 혈액 순환 장애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심장에서 가장 먼 손발 끝에 얼음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그 손발이 시린 분들은 한여름에도 이래 만지면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차가운 느낌. 꾸덕꾸덕해. 차갑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랬던 뭐 한 10년을 넘게 어쨌든 그 혈관, 우리 몸을 이제 관통하는 혈관들의 어혈로 막혀 있는 부분을 부항기로 뽑아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워낙 뭐 몸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제 앞전 영상에서도 뭐 여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을 뭐 하지 않아도, 저렇게 저 정도로 꾸준히 저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족냉증 증상도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발에 그렇게 냄새 나던, 땀이 차고 냄새 나던 그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냄새 나고 이런 거, 뭐 땀이 차고 이런 게 없습니다. 땀 차는 걸 이제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이게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구두를 신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1년 내내 구두를 신으면은, 새 구두를 신어도 1시간도 안 돼서, 한두 시간도 안 돼서 구두 밑에 땀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막 휴지로 땀을 닦아내고, 하루에 양말도 2~3켤레 들고 다니면서 바꿔 신고 이제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이제 막 갈아 신을 양말이 없으면은 뭐 양말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양말 하나 사가지고 갈아 신고 그렇게 했죠.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냉증도 이제 재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발등에, 응급적으로 이제 발등에 어혈을 제거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연재해를 학회에서 발견한 뭐 자연재해 요법을, 도서를 이제 구입해서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혈을, 손끝, 발끝에 어혈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수족냉증이 있다,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 개개인마다 다르게 이제 원인이 제공된 근본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뿌리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 이제 뭐 손발 시린 증상, 수족냉증 이것뿐만 아니고 그 원인을 제공한 그 가장 큰 질병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족냉증이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수족냉증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수족냉증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이제 그 대동맥부터 뭐 세동맥, 모세혈관까지 연결되면서 그 가장 끝 모세혈관에 연결되는 게 발끝, 손끝이거든요. 그러면 그 오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거기서 이동되어 오는 장기들의 연결되어 장기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수족냉증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에도 이상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꾸준하게 실행을 해나가서 수족냉증도 이제 겸사겸사 해결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 말경부터 겨울, 2020년 이제 말 겨울을 시작된부터 2021년 봄까지 수족냉증 증상이 어쨌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라지다 보니까는 그해 봄에 이제 그 수면 양말하고 내복, 그건 한 20몇 년을 저하고 같이 그 겨울을 보냈던 수면 양말과 내복을 싹 정리를 하고, 지금 한 4년을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수족냉증 증상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꼭 제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유념을 하시고요. 이쯤 되시면 이제 구독, 좋아요를 무조건 누르셔야 되죠. 막 10번이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면은 수족냉증에서 해방이 될 수 없습니다. 평생 수족냉증을 겪고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아무쪼록 오늘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꼭 실행해 보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